안녕하십니까. 헬로메나의 서용환입니다. 좀 오래간만에 오늘 또 중동 정세 짚어 보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외롭게 앉았습니다. 박현도 선생님 없이 중동의 기독교, 중동의 크리스찬, 그 다음에 중동의 이슬람 계속해서 시리즈 강의를 하고 있죠. 여러분은 아주 좋은 반응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요. 한동안 저희가 또 중동 정세를 많이 짚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중동 전문 채널로서 이것을 그냥 과시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급히 또 저 혼자서 앉았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우리 기회가 되면 다른 분들과 같이 앉아서 또 중동 정세를 논하는 시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전임 대사님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대사님도 좀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콘텐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지금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지금 일단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이란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 이란의 핵 문제를 풀겠다고, 협상을 통해 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아직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 핵 문제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 중요한 보도들이 났기 때문에 한번 현재까지 상황이 어떤지 진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지금 시리아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시리아 지금 거의 내전 상황인 것 같고요. 5일째 지금 HTS 즉 집권 세력이 시아파의 분파, 알라위파 즉 아사드 정권을 등에 업고 54년 동안 아사드 정권의 독재를 지지하면서 거기에 이제 특권을 누려왔던 세력들이죠. 알라위파가 지금 HTS와 거의 내분이 났던 것 같은데요. 거의 HTS가 알라위파를 지금 인종 청소를 하고 있다. 토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내부 소식통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언론들도 아주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실제 알라위파들이 좀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나 다른 지역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사람, 이미 시리아를 피해서 레바논으로 피난 간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쪽에다 도와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현도 쌤과 제가 우려가 된다. HTS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우려 섞인 분석들을 많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상황이 지금 안 좋고요. 더군다나 우리 정부가 지금 시리아와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죠. 중동 전문 채널 헬로메나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지금 자리에 앉았고요. 그 다음에 가자 휴전 문제, 그 다음에 시리아를 놓고 지금 이란과 튀르키예가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프리카까지 지금 영향력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중동 정세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짚어보고 가자 휴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뜨거운 사건들이 많아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제가 알기 쉽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란 핵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알리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에게 친서를 보내서 우리 협상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알리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첫 번째 반응은 뭐였습니까? 반응이 좋지 않아요. 미국의 최대 압박 상황 하에서 우리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협상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추가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이제 모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협상으로 가기 어렵다. 일단 현 상황은 지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나 이게 최종 답변은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있지만 일단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이것은 상당히 이란 국민들, 그 다음에 이란 정치인들로 봐서는 상당히 모욕적이고, 특히 중국으로 가는 이란이 수출하고 있는 그런 선박들에 대한 제재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걸림돌로 나오고 있고, 특히 알리 카메네이가 거절하면서 내놓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이라든지 중동 지역의 대리 조직 지원 중단, 이런 거, 핵 문제가 아닌 다른 것들을 들고 나와서 같이 패키지로 하겠다. 그러면 이란이 받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편지 못 받았다. 트럼프는 보냈다고 하는데 아직 배달 사고가 났는지요? 아직
못 받았대요, 편지를.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조금 시간이 있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여하튼 양측이 다 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협상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으나 결과는 좋지 않고 이란은 스위스를 통해서 미국에 협상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사우디뿐만 아니라 지금 푸틴, 러시아도 지금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을 중지하겠다고 나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협상이 그럼 종결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과거에도 얼마든지 협상을 안 한다 그랬다가 뒤로서는 협상을 하고 있던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협상이 지금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9월 정도까지 시간이 있다. 왜냐하면 9월이 되면 유럽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이 9월이에요. 9월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스냅백이라 그러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그게 2015년 JCPOA, 즉 이란 핵협상에 나오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9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란이 미국의 어떤 조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협상을 저울질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나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문제 안 좋고요. 알라위파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5일째 계속해서 지금 뭐 마을 하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한 가문 자체가 아예 쑥대밭으로 다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알라위파 민병대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당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시리아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 문제는 시리아 북동부에 있는 쿠르드 즉 SDF를 이란이 드론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투르키예가 상당히 분노했었죠. 그래서 투르키예와 이란 간에 지금 시리아를 놓고 첨예한 지금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양측이 지금 상대방 국가의 대사를 불러 초치해서 지금 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투르키예는 이란 쪽에다가 당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을 도와준다면 우리는 이란 내에 있는 소수민족을 도와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발루치라든지 아니면 아제리라든지 이런 이란 내에 독립을 원하는 소수민족들을 지원을 해서 이란의 내분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고 그래서 이제 투르키예는 의심을 하고 있죠. 지금 알라위 민병대가 지금 HTS랑 이렇게 싸우게 된 게 이란이 뒤에서 붙인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란은 계속해서 시리아가 안정화되지 않고 불안해지면 그 틈을 타서 다시 한번 시리아 내의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투르키에게 뺏긴 시리아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란은 계속해서 시리아 불안정화를 노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오히려 러시아가 시리아에 남아있는 게 낫다. 러시아가 흐메이밈 공군기지나 타르투스 항구에 러시아가 차라리 주둔하고 있는 게 이란의 역할을 막아줄 수 있다. 그리고 튀르키예도 좀 중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미국에다가 계속해서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 미국, 이란, 튀르키예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시리아를 놓고 첨예한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란과 튀르키예는 지금 시리아뿐만 아니라 쿠르드 문제 가지고 또 이라크에서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PKK, 즉 이라크 북동부에 있는 PKK를 지원해 왔어요. 즉 칸딜 사락 지역에 있는 PKK를 지원해 왔고요. 최근에 또 튀르키예가 지금 체포한 검거해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PKK의 그 중요한 압둘라 우잘란이 있죠. 쿠르드 PKK 지도자가 자기 부하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튀르키예가 오잘란에게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쿠르드와의 이란과의 관계. 그러면 튀르키예는 또 쿠르드족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지역에 있는 바르잔이라는 쿠르드 지도자를 또 지지하고 있어요. 이란과 국경이 가깝죠. 그래서 이란과 국경이 가까운 이라크를 지원하면서 또 이란을 또 괴롭힐 수 있단 말이죠. 이란은 PKK를 지지하고 있고 튀르키예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바르잔이라는 또 쿠르드 지도자를 지지하고 서로 다른 그래서 쿠르드라는 족이 인구가 뭐 5천에서 뭐 6천, 7천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다 지역마다 또 셈법이 다 다릅니다. 또 이란은 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탈리반과 지금 한편입니다. 그래서 탈리반을 상당히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튀르키예는 또 이라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라크는 이란의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이라크 내 신이란 민병들이 많다. 그래서 이라크 대통령을 뽑는데 이란의 영향이 있김이 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튀르키예가 이라크 순니파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고 최근에 그 반이란 정치인으로서 이름을 날렸던 총리직까지 했던 무스타파 카즈미가 다시 이라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마 튀르키예가 적극적으로 여기를 지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내에서도 좀 이란과 튀르키예와 이란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튀르키예가 최근 사우디에 60억 달러어치 방산 협력을 계약을 체결했어요. 탱크, 그 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을 제조, 판매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60억 달러 이러면은 튀르키예의 영향력이 사우디와 함께 같은 순위 국가죠. 어찌 보면 둘이 경쟁하는 국가였습니다. 누가 순위 국가에서 가장 영향력이 세냐? 그걸 가지고 싸웠었는데 오히려 사우디와 지금 튀르키예가 방산 협력으로 또 힘을 합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우디에게 사우디의 국방력을 증강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또 불쾌한 일이죠. 그 다음에 튀르키예가 또 레바논에 있는 순니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바논의 지금 시아파 최고의 정파였죠. 헤즈볼라가 무너진 상황에서 공백 상태를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당연히 기독교인이나 레바논에 있는 마론파나 아니면 순니파가 채우겠죠. 그래서 튀르키예가 지금 레바논에 있는 순니파를 지원하고 있다. 원래 사우디가 했던 것이죠. 그것을 좀 더 튀르키예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순니파 정치인 아버지 총리였던 라피킬 하리리의 아들이죠. 사드 하리리가 다시 순니파 지도자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고 튀르키예가 최근 또 하마스를 이란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원래 하마스 내에는요 이란파가 있고 튀르키예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파가 많이 무너졌어요. 야흐야 시나루가 이란파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스마일 하니에도 이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튀르키예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까타르파도 있죠. 그래서 튀르키예가 지금 이란의 영향력을 줄이고 오히려 하마스에 대한 영향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마스도 품고 있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카서스 지방,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도 내전이 있었을 때 지지 세력이 달랐죠. 튀르키예는 누굴 지지했습니까? 전통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했고 이란은 아르메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국경 지금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육로를 향하는 회랑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권이 있어요. 튀르키예가 이권이 있고 유럽을 가는 길을 누가 가져가냐? 이란으로 통해서 가냐? 터키를 통해서 가느냐? 여기를 놓고 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첨예하게 싸우는데 거기도 뒤에서 누가 조절하고 있다? 튀르키예와 이란이 조절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수단도 지금 수단 내전 안 끝났죠? 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뭐 트럼프와 뭐 하마스와 이란 문제에 관심이지 수단 내전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수단 내전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편이 갈려요. 정부군이죠. 압들 파타 알 부르한 즉 SAF 수다니즈 아미 포스입니다. 원래 정부군입니다. 이 사람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세력이 이란입니다. 이란이 지지해왔고 반면 여기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Rapid Support Force입니다. 긴급 지원군. 그래서 RSF죠. 이 군을 또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그럼 이란에 반대에 서 있는 튀르키예가 이 군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 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RSF를 지지하는 사람 무하마드 함단 다글로를 튀르키예가 지지하고 있고 반대로 정부군 압들 파타 알 부르한 SAF를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여기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면 튀르키예와 이란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와 이란은 어찌 보면 중동과 아프리카의 영향력, 세력을 놓고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죠. 이게 만약에 시리아에서 폭발할 수도 있고요. 양국 간의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과 뭐 튀르키예 그런 두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을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튀르키예와 이란 간의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휴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하마스와 직접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바이든 정부의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미국이 하마스와 직접 대화를 하고 있고 오히려 휴전 협상을 이스라엘이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패싱되고요. 미국이 하마스와 직접 하고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로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을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마치 우리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게 패싱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요. 미국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금 나타냐고 계속해서 이제 너무 강경한 자세를 보여왔죠. 2단계로 가야 되는데 2단계로 가려면 가자 지구에 있는 이스라엘군이 모두 떠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연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연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총선 가야 되기 때문에 나타냐후 총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단계를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미국이 내놓은 대안은 1단계를 더 연장하는 것. 결국 살아있는 이스라엘 인질을 더 풀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하마스가 원하는 수감자를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 연장선상의 새로운 합의가 될 가능성이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가 아직도 가자지구에 잡혀있고 아직 59명 정도가 인질이 잡혀있고 그중에 뭐 절반 정도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은 아마 될 가능성이 짧은 휴전이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완전한 휴전 완전한 정전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또 중요한 고비가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돼요.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자동으로 연정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총선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는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구국파 정당을 자극하면 안 돼요. 구국파 정당을 자극하면 예산안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산 통과를 거부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총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자지구 문제에 있어서 지금 나타냐후는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고 전쟁 중단도 안 되고 이스라엘군도 뺄 수 없는 최소 3월 30일까지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란은 9월까지 갈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스냅백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리아 문제가 가장 급하고요. 우리하고도 관련이 지금 우리한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이란 문제는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란 핵 문제가 잘못되면 남은 옵션은 군사적 선택인데 저도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봅니다만 만약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군사적 수단을 쓸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